자, 56번 봅니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명이죠. 바른 거 물어봤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바른 거.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노소자 3분의 2 계량방식일 때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공사 직접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에 지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맞나요?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문제죠. 여러분 여기서 사업 시행자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있죠. 이 사업 시행자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 그러죠. 마지막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러죠. 이 사업 시행자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을 누가 해요?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이야 주공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또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무슨 동의를 받아야 돼? 사업 시행동의를 받아야 돼. 시행동의. 근데 이 시행동의가 복잡하죠. 시행동의가 복잡해. 자, 시행동의는 얼마냐? 첫째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러면 안 돼. 반드시 무슨 방식? 계량 방식일 때는 또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야. 이걸 언급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시중 문제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하고 그냥 맞다라고 했죠. 계량 방식은 아니잖아. 분명히 이 언급이 없으니까 틀린 거라고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엔드 세입자 있죠. 세입자 세대수 얼마? 과반수를 또 받아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세입자 세대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또 4가지가 있어.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4가지. 자, 첫째 뭐냐 보세요. 이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수의 세입자 수가 2분의 1 못 되는 경우 2분의 1 이하인 경우는 세입자 동의 안 받아요. 두 번째 임대주택이 충분한 경우 안 받아. 세 번째 계량방식 환지방식. 계량방식 환지방식 있죠. 계량방식은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지방식도 주택의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량방식과 환지방식 전부터 세입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4가지 기억났나요? 다시 한번. 첫째 뭐라고요?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하나 임대주택이 충분한 경우 세 번째 계량방식 그 다음에 환지방식 이 4가지는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천재 지변 등의 경우는 아예 이 모든 동의를 안 받아. 2가지 동의를 모두 안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를 물어보려면 이런 것들을 잘 써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오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깔끔하게 출제하기 쉽지 않다고요. 출제하려면 여기서 시장호수 주공 등이 정확하게 시장호수 주공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단은 정비구역도 아닙니다. 정비예정구역이야. 정비예정구역 안에 누구?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단 계량방식이 있는 과반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단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의 경우는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으며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아예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언급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 문제는 오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문제는 거의 시중 문제 99.9%가 문제 오류 문제야. 이건 전부 언급이 없고 그냥 대충 해서 맞다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계량방식 등 과반수를 꼭 공부해 주시고 세입자 세대수 천재지변까지 꼭 공부해라. 그 다음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 누가 하죠? 여기는 시장 군수야.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가 한다고요. 그런데 시장 군수가 누구를 지정해서 주공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이때 지정하고 싶을 때는 뭘 받아야 돼?
지정 동의를 받아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여기를 또 꼭 혼동하잖아요. 뭐라고? 여기도 시장으로서 주공동, 여기도 시장으로서 주공동. 같다? 안 같아. 여기는 시장으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주공동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때 시장으로서 할 때든 주공동이 할 때든 이 돈을 다 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는 시장으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시장으로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냥 해. 근데 시장으로서 주공동을 지정하려면 지정 동의를 받아야 돼, 그렇죠? 이때 지정 동의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죠.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칙이 누구? 원칙이 시장으로서, 예매가 주공동이고 여기는 시장으로서 또는 주공동이고. 예? 여기도 살짝 문제를 바꿔볼까요? 시장군수가 시장군수 또는 주공동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되 주공동을 지정하고 싶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지정동의입니다. 전혀 다르죠? 됐나? 이거 꼭 혼동하지 마시고. 단 이 둘은 결론적으로 무슨 사업이다? 공공주도 사업이죠. 그래서 여기는 누구는 사업을 전혀 못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전혀 사업을 못하죠. 못할 여기는 뭐가 없다? 결론적으로 조합이 없다 이거잖아요. 두 개. 그 다음 여기 이번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이죠. 여기는 전부 누가 사업을 한다? 먼저 조합 설립을 해야 돼, 그렇죠?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든가 또는 누가? 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누가고? 시장, 군수, 또 누구? 주공 등까지는 같아, 그렇죠? 근데 여기 누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 영어로 정한 자, 대통령 영어로 정한 자. 이 경우는 누구는 안 돼? 재건축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재개발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든가 조합이 시장호수 주공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 영이 정한 자 공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근데 재개발은 재건축은 조합이 하든가 조합이 시장호수 주공 등하고만 할 수 있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 영이 정한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여러분 공동으로 할 때는 항상 또 동의를 받아야 돼. 무슨 동의 받아? 무슨 동의 받아요? 보세요. 여기는 무슨 동의? 여기는 무슨 동의? 여기는 무슨 동의? 에? 공동시행동의야. 에? 공동으로 시행할 때만 동의를 받는다고요. 누구의? 조합원의 과반수. 조합원의 과반수. 그렇죠? 공동시행할 때만. 단독할 때는 동의를 안 받아. 그럼 얘는 꼭 출제할 때 여기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시장호수 주공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 영의정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꼭 문제를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함정이 틀린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도시환경재무사. 도시환경재무사는 누가?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고 누구?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이게 단독. 또는 두 번째는 조합 또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떻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동 이거 똑같아. 시장호수 주공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 영의정. 그렇죠? 그럼 여기서 특징 뭐다? 토지 그렇죠? 유일하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뭐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그럼 공동을 할 때는 또 동의 받아야죠. 무슨 동의? 무슨 동의? 공동시행동의. 공동시행동의는 얼마? 과반수. 얼마의 누구의 과반수? 조합이 할 때는 조합원의 과반수고 토지는 소유자는 토지는 소유자 과반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자, 그 특징들만 하자. 주관 개선사업과 관리사업의 차이점,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도시환경. 됐죠? 확실히 사업 시행자.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1번 다시 볼까요? 개선사업이죠.
주관경 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계량방 실들마 과반수 동일하도 누가 시장호수가 직접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 지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이건 엄청 많이 틀렸죠. 자, 첫째 뭐가 틀렸을까요? 첫째 뭐가 틀렸을까요? 첫째 뭐가 틀렸어요? 그게 문제. 첫째 첫 번째 뭐가 틀렸나고요? 네? 아니야. 정비구역 안에가 틀렸어. 정비구역 아니야. 정비예정구역이야. 정비예정구역 아니라고 되겠다. 전에는 정비구역 때는 이것도 한 2년 전에 개정됐어요. 정비예정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문제지만 정비구역 이렇게 계속 나와있잖아요.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이 계량방을 따라 과반수의 동의로도 시장공사 직접 또는 주택공사 하는데 여기서 뭐가 빠졌어? 세입자 동의가 또 빠졌죠. 세입자 동의가 빠졌잖아요. 다만 또 천재지변 등 경우는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언급이 전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차피 문제 나면 거의 오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자, 자세하게 하시죠. 2번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로도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은 틀리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령이 정한 자 빠져야 되니까. 3번 재건축 조합도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장호수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에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거기에 재건축 정비사업도 조합을 빼세요. 재건축 정비사업도 조합을 빼시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세요. 재건축은 지금 여기 보면 조합이 단독하든가 어차피 공동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건축 사업도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가 있다든가 여러가지 8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 민간주도 사업을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시장호수가 직접 하든가 주공 등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도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호사 직접 또는 지정개발자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 경우만 재건축 사업은 아까 뭐가 가능하다?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만. 4번 주거환경관리사업 요거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호사 시행하거나 시장호사 주택공사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나요? 틀렸죠? 여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누가?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등으로 시장호사 직접 시행하는 시장호사 주택공사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이 문제 갖다 놓으면 거의 90%는 다 맞다고 해. 틀렸죠? 동의가 앞에 나오는 게 아니죠. 시장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던가 시장군수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공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충 확실하게 이해한가요? 자, 보세요. 다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호사 시행하는 게 아니라니까. 시장호사 할 땐 동의 없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호사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동의가 뒤로 들어간다고. 그죠? 5번 도시환경정비사업 마지막이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그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으며 시장에서는 사업시 인가시 사업비용의 20% 범위에서 초래하지 않은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업비 예치 제도죠. 자, 아까 도시환경정비사업 미분양이 우려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비를 예측하게 만드는데 사업비 예치는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누가 사업을 시행할 때만 지정개발자가 할 때만 그렇습니다. 지정개발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누가? 지정개발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비 20% 범위에서 시도 조례하지 않은 금액을 예측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토지 등 소유자는 예치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무슨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누가 할 때? 지정개발자 할 때 사업비 몇 프로? 20%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하지 않은 금액을 예측하게 할 수 있다. 시도 조례하지 않은 금액을. 자, 그래서 파란 것은 몇 번?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57번 이제 정비사업 조합이죠. 정비사업 조합 문제.
그러니까 조합이 오타면 조합을 빼라고, 그냥 조합 빼시라고. 그냥 재건축 정비사업도 이렇게 재건축 정비사업도. 응? 그러니까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도가 아니고 그냥 그 조합이 말이 안 맞죠. 재건축 정비사업도 원래는 누가 하는데 조합이 하는데 천재지변은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 57번 갑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이죠. 자, 정비사업 조합 보시면 조합은 첫째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정비사업과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다음 재개발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정비사업, 이 세 개 사업은 조합설이 무슨 사항이다? 이게 조합설이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돼. 세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설 무슨 사항이다? 재량사업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합은 총 몇 가지 있는 거야?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건축, 도시환경 4개가 있는 거죠. 이건 재량사항이고 나머지 3개는 의무사항입니다. 여기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특징이 아까 뭐가 없다?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재개발과 재건축은 추진을 먼저 구성하겠죠. 추진을 구성했죠. 자, 동의자수, 이제 동의자수인데 동의자수가 여기서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동의자수가 같아요.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동의자수가 같다고, 이게 두 개가. 그렇죠? 자, 보니까 어때?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라고요? 한번 이거 뭐라고?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2분의 뭐야? 토지 아니야 토지 다시 이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죠. 이때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지상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2분의 1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끝내면 안 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야. 이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자, 보세요.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었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자 총 100명이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70명, 건축물 소유자가 20명, 지상권자가 10명, 총 100명이죠. 그러면 재개발을 하면 이 사람 전부 총 100명에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돼? 7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4분의 3이니까 80명 동의했어. 80명 동의했다고 이어지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 80명 동의했는데 토지 땅 면적이 너무 작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이상의 동의를 받되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2분의 1 넘어야 돼. 그래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그때는 지상권자도 빠지고 건축물 소유자도 빠지고 토지 소유자 동의야. 다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전체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예? 그냥 대충 토지 면적 그리지 마시고요. 아셨죠? 확실하게. 예?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전체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아까 80명이 동의했어. 80명이 동의했는데 전체 토지 중에서 토지 면적은 20%밖에 안 돼. 예? 왜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전체 토지 70%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동의를 안 했거든. 그렇죠? 그럼 토지 면적은 80명이 동의했는데 20%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경우는 누구를 보충해야 돼? 그 아까 땅 많이 가진 사람 있죠? 그래서 한 사람만 보충하면 어때요? 면적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이때는 토지 소유자라는. 자, 요거. 그 다음에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얼마?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역시 토지 면적 10분의 8 이상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의 동의와 자, 저는 10분의 9였죠?
10분의 8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전체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 동의. 그럼 재건축. 재건축 가장 복잡하죠? 재건축 보세요. 각동하고 전체는 나눠요. 각동에 이분은 뭐야? 구분 소유자야. 뭐라고요? 여기는 아까 말했어. 토지 등 소유자 있죠? 그때 토지 소유자 누구?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말했잖아. 여기는 누구라고? 각동에 구분 소유자. 그럼 구분 소유자 뭘 얘기야? 세대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분 소유자 얼마?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 얼마? 4분의 3 이상이라는 토지 소유자 동의입니다. 그죠? 구분 소유자의 얼마? 3분의 1 이상 동의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의 동의와 면적 4분의 3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 동의. 아셨죠? 이게 여러분 집합건물법 있죠? 민법에서 집합건물법 공부하셨죠? 집합건물법상 동의정족수 그거하고 뒤가 우리가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나오죠? 리모델링 동의정족수 산정할 때 방법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집합건물법상 재건축할 때 그때는 동족수 어떻게 나와? 토지 구분 소유자의 얼마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구분 소유자 얼마 그 다음에 그 뭐라고 나와? 면적이 아니야. 그때 의결권이야. 의결권. 그죠? 이런 구분 소유자 3분의 면적에 그렇죠?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이죠. 여러분 집합건물법은 구분 소유자 얼마 그 다음에 의결권이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택법도 마찬가지죠.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할 때 각동에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의결권의 3분의 2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의결권의 3분의 2 거기는 의결권이잖아요. 여기는 면적. 됐죠? 면적과 의결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시라고 그래요. 자, 이거 정의동적수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가 좀 꼭 좀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근데 대충 알기는 아는데 수치는 대충 아는데 뒤에를 대충 얼머무려버려. 그러죠? 대충. 그러니까 사실상 나오면 항상 틀리는 거야. 조그마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조합원 설립할 때 인가 받죠?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시장우수 인가 받습니다. 정비법에서는 항상 시장우수입니다. 항상 시장우수는 인가를 받아. 그 다음에 등기하죠? 등기. 자, 그러면 조합 보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자, 이거 하나만 더 보죠.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다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됐으면 이제 뭐가 중요해? 조합원이 중요하죠. 그러죠?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다? 한마디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다? 한마디로 누구라고요? 누구? 토지 등소유자잖아. 토지 등소유자. 이때 토지 등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하죠. 이때 토지 등소유자는 자 하나 둘 셋 네 개 사업 중에서 재건축만 빼고 세 개 사업. 그죠? 세 개 사업은 자 보세요. 아니죠. 어디 안에?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안에 누구?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되는 것이고, 재건축만 이쪽으로 이렇게 빼서 재건축은 둘로 나누죠. 정비구역 아닌 경우하고 아닌 경우로. 정비구역 안에 뭐다 있다는 대상이 넓어지죠.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이는 뭐가 된다? 주택이 되는 거죠.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여기는 대상이 넓어서 건축물과 부속 토지, 여기는 주택과 부속 토지. 중요한 것은 엔드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재건축에서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이거 이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하는 경우에 조합원 될 수 없는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첫째 누구? 조합원 될 수 없는 사람 누구?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 안 되죠. 또 누구? 건축물 소유자 안 되죠. 또 누구? 지상권자 안 되죠. 또 누구? 임차인 안 되죠. 또 누구? 정비구역 밖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자 안 되잖아요.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자, 정비구역을 지정하시는 주택 및 부속 토지자, 주택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됐죠? 여기는 반드시 안. 그러죠? 하나 더. 여기 재건축과 가로토지 정비사업 요거하고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차이점이 있죠.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누가 되냐? 토지 등 소유자면서 당연조합원입니다. 당연조합이란 뭐냐? 조합설에 동의했던 반대했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건축과 가로토지는 반드시 누구? 동의. 한 자만 조합원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못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 사업은 뭐가 인정된다 여러분? 매도 청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법상 매도 청구가 인정되는 사업 무슨 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죠? 왜? 동의 한 사람만 조합원 되기 때문에. 됐죠? 요거 조합원이 또 자주 출제하는 문제죠. 마지막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의 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이 새로운 조합원이 되는 거죠. 단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투기과열주기에서 무슨 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투기과열주기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은 조합설의 인가 이후부터 양도가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주고. 자, 그래서 만약에 투기과열주에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게 되면 조합원의 지위를 주는 게 아니고 현금 청산하죠. 현금 청산하고 양도인과 양도인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정비사업 조합 완벽하죠. 이제 바르지 못한 거 1번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지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으로서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주된 사무소 소지에서 30일 이내 해야 된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2번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을 때는 집합건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집합건물법은 다르게 돼 있죠. 정족수가 주택단위로 공동주택 각동. 근데 각동도 보세요. 가로 안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동에서 복리시설은 여러 동이 있을 수 있죠. 복리시설은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을 전부 묶어서 한 동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가로 안에 보세요. 복리시설에게는 주택단위나 복리시설 전체를 뭐로 본다? 하나 동으로 본다. 그래서 각동에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얼마?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및 주택단지 안에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는다. 정확하죠. 여기서 한 번이라도 또는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항상 end야. 밑이든가 와 이렇게 하든가. 3번 가로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아주 좋죠. 4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다. 맞나요? 재건축 정비구역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정비구역 아닌 거 뭐예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또 동의 한자에 하나한다. 뒤는 좋죠. 조합설에 동의하지 않은 건축물 및 토지와선 시행자의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좋죠. 앞에만 들렸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왔으면 좋죠. 5번 정비사업 조합원의 주는 설립 이후 양도가 가능하나 재건축의 경우 토기 과열지구의 하나여 조합세 인가 이후 이를 금지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양도하게 되면 양수인의 지위를 주는 게 아니고 현금 청산한다고요. 현금 청산. 자, 그래서 발의 못한 것은 4번 되겠습니다. 58번 이제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입니다. 자, 먼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맞나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이기만 하면 되죠. 능력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너 미성년자니까 조합원 될 수 없다. 안 되네? 땡칠이 영구도 된다? 된다고 그랬죠.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단 이 사람은 누가 못 되죠? 임원이 되지 못합니다. 임원.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원 대원을 두어야 한다. 맞나요? 둬야 한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개발법에서는 둘 수 있다. 정비법에서는 둬야 한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대의원수는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입니까? 맞아요? 어제 개발법에서는 100분의 10이었잖아. 개발법에서는 100분의 10 이상, 정비법에서는 10분의 1 이상입니다. 10분의 이상.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 왜 안 똑같냐? 그래서 약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약분할 줄 몰라서 10분의 1로 안 했겠습니까? 개발법은 신도시야. 신도시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아주 많아.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될 수도 있죠. 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이야. 조합원 수가 작아. 그러니까 개발법은 조합원 수가 다수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00분의 10으로 표현 쓴 거야. 그래서 또 어떤 차이가 있냐? 조합원 수가 100분의 10일 때 대의원 수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총수를 제한이 안 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총수 제한이 없는 거야. 근데 정비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작죠. 그래서 10분의 1 이렇게 표현하고 총수를 제한하잖아.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으로 한다. 그렇죠? 거기 보세요.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이 100인을 넘는 경우는 100인의 대원이 아니죠. 얼마 어떻게 한다?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발법은 얼마? 자, 개발법은 대원회를 둘 수 있다. 정비법에서는 둬야 한다. 개발법에서는 대원수가 조합원수의 100분의 10 이상. 여기는 10분의 1 이상. 개발법엔 총수를 제한을 안 두고 있다. 근데 여기는 총수를 제한을 둬서 10분의 1 이상의 100인을 넘는 경우는 얼마?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얼마?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이랬나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조합원 수가 만약에 여기서 2,000명이라고 합시다. 조합원 수 2,000명. 그러면 대의원 수는 몇 명이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대의원 수 몇 명이에요? 대의원 수는 몇 명으로 할 수 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2,000명이니까 10분의 1이 200명이잖아요. 100명을 넘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인 이 말이에요.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서 대원수를 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아셨죠? 정확하게. 4번 임원은 어떤 경우도 대원이 될 수 없다. 맞나요? 임원은 대원 될 수 있다 없다? 조합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임원은 대원 될 수 있다. 땡. 임원은 대원 될 수 없다. 땡. 둘 다입니다. 딱 한 사람만 돼요. 5번 대원은 총의 모든 권한을 행한다. 아니죠. 일정상을 제외한 총의 권한을 행합니다. 특히 여러분 임원선임 있죠? 임원선임 어디 삽니까? 임원선임 어디 산다? 정관, 확정 어디 산다? 대의원선임 어디 산다? 무슨 총회에서? 무슨 총회에서? 세 가지. 창립총회. 예? 처음 하는 창립총회 있죠? 창립조에서 정관, 확정, 임원선임, 대의원선임 세 가지를 창립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창립총회 세 가지. 이건 대원에 갈 수 없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른 설명 몇 번? 2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법과 정비법상 대원에 잘 구별해 두세요. 자, 59번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등이죠. 등. 용적률 완화, 소형주택 건설 의무 밑줄, 재건축 사업 등 용적률 완화, 소형주택 건설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했습니다. 좋은 제도. 그래서 이런 제도 출제하면 이것도 참 좋은 문제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목차가 뭐라고요?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등이죠. 근데 재건축 사업만이 아니네. 재건축 사업 등 뭐라고요? 용적률 완화, 그리고 소형주택 건설 의무죠. 소형주택 건설 의무.
바르지 못한 거 물어봤죠? 바르지 못한 거. 자, 이 제도는 왜 좋은 제도냐? 이 제도의 취지를 먼저 이해하시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1번 바르지 못한 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단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제외됩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제외될 경우 사업시행령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 시문을 거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 자, 거기 위에 뭐라고요? 정비계획 밑줄 밑에 법적 상한 용적률 밑줄. 정비계획이 정해진 용적률 기준에 불구하고 지방도시 시문을 거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용적률 완화죠. 용적률 완화. 2번 시도 조례를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도 용적률 완화 규정이 지원된다. 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게 작년부터 추가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죠. 여러분 과밀억제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 완화 규정은 정확하게 4개입니다. 보세요. 과밀억제권에서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과밀억제권이 아닌 시도 조례가 정해서 재개발, 재건축 4가지 경우입니다. 3번 사업시행령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지역 면적 60%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맞나요? 4번 사업시행령 건설한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시장수, 주택공사 등에게 공급해야 된다. 5번 공급 가격은 밑에 무슨 비? 표준 건축비라고.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채납 방법으로 보며 인수된 소형주택은 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맞나요? 언뜻 보면 사실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보세요. 자, 여기가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여기 어디냐? 3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여기가 부산광역시입니다. 여기가 동래구의 어디야? 정비구역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정비사업에서 최대 관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적률이라고 그랬죠. 용적률. 용적률 니꼬는 뭐라고 그랬다? 돈이라고 그랬잖아. 용적률 니꼬로 돈이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럼 용적률 몇 퍼센트 정할까?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적입니다. 지금 이적을 지금 재개발한다고 합시다. 그럼 현재 이적의 용적률은 어떤 용적률을 적용하죠? 지금 현재 여기를 재개발 구역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법 있죠. 법적 상한 용적률 있죠. 법적 상한 용적률 얼마로 되어 있다? 지금 현재 3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죠. 부산광역시에서 여기 300% 적용해 안 해? 적용 못하죠. 그럼 뭘로? 부산광역시 조례가 300% 범위에서 정해졌는데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얼마로 되어 있냐? 250%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3종 일반주엔 전부 다 용적률 250%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뭐야? 정비구역이야. 동래구. 그리고 여기 정비구역이라고. 그러면 정비구역이면 정비구역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계획. 그렇죠? 정비구역에서 뭘 수립한다?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 정비계획. 이 정비계획을 누가 수립해요? 아까 배웠죠? 누가? 동래구청장이. 동래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해서 부산광역시에 정비지원 신청하는 거잖아요. 이 정비계획의 내용에서 뭐가 정해져? 정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5번째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지잖아요.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이 정비계획에서 정해진다고. 동래구청장이. 그러죠? 그러면 동래구청장은 여러분 구청장 합시다. 여러분 용적률 얼마 정할 거야? 예? 얼마 정해요? 해보세요. 300은 안 돼. 부산광역시 조례가 지면 250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산구청장 부산광역시 조례를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얼마를 정해야 돼? 최대한 250을 가깝게 정할 겁니다. 그래서 정한 게 얼마냐? 220%를 정했다 이 말이야. 이게 정비계획 정한 용적률입니다. 자, 기억합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 그렇죠? 부산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용적률.
그리고 정비 계획이 정한 용적률 3단계를 통해서 어디가 재개발한다면 정비 계획이 정한 이 용적률을 현재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다? 재개발 사업이야. 재건축 사업. 또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야. 또 이게 어디다? 여기가 과밀 억제권역 또는 과밀 억제권이 아니지만 시, 도, 조례가 정한 지역이야. 그럼 부산광시 조례가 정하면 가능하죠? 이런 지역이라면 용적률을 정비 계획에 정한 용적률 요거 적용을 안 하겠다 이 말이야. 안 하고 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적률이 높아졌죠? 이걸 뭐라고 하냐? 완화되는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완화되는 용적률. 그럼 완화되는 용적률은 어떤 겁니까? 보세요. 저기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뭐가? 정비 계획이 정한 용적률 뺀 용적률이잖아요. 얼마? 300%에서 220%를 뺀 거 몇 프로? 이게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80%죠? 이걸 우리는 완화되는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에 정한 용적률 뺀 용적률 완화되는 용적률에 뭐를? 일정 비율을 이 일정 비율을 뭘로 정하도록 됐냐? 시, 도, 조례가 정하도록 된 비율. 그 일정 비율을 뭘로 건축해라?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소형주택. 이때 소형주택은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일정 비율은 우리가 수치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조례가 다 정하니까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권의 30% 이상 50% 보면서 조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 이상 있다. 그럼 만약에 이제 80%는 80% 반 이 말이죠. 반 이런 식으로. 이걸 소형주택을 건설해서 소형주택을 인수하죠. 누가 인수해? 국장. 또 누구? 시, 도지사. 또 누구? 시장, 군수. 또 누구? 주공 등이죠. 이때 인수할 때 인수가격이 어떻게? 아까 표준 건축비. 또 토지는 기부 체납해서 무상으로 준다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들이 저렴한 가격에 인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냐면 여기서 일정 비율이 50% 냈으면 여기 80% 얼마? 반이죠. 반을 갖다 이렇게 소형주택을 건설해서 이걸 뭘로 쓴다? 이걸 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뭘로?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그랬죠. 이 제도가 왜 나왔다고 그랬어? 왜? 최초에는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재건축만 이게 적용이 됐어요. 왜냐? 전에는 재건축하다 보면 자꾸 큰 주택만 건축한다고 그랬죠. 지금이니까 최근에서 소형 그랬지. 옛날엔 전부 다 대형이 대세했잖아요. 자꾸 큰 주택만 건축하더라. 그러니까 소형주택 건설해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어떤 근로자들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내 집만의 기회를 줘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권육지책으로 이런 대안을 내는 겁니다. 자, 용적률 더 높여줄 테니까 용적률 높여주는 만큼 100%다 말고 반 정도라도, 그렇죠? 소형주택을 건설해서 이들에게 임대나 전세도 활용하도록 하자 말이죠. 그럼 이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처남도 좋고 처제도 좋고 다 좋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업시행자도 좋고 조합원도 좋고 서울시나 부산광역시도 좋고 그러죠. 주민들 좋고 모두 좋은 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차 확대해가지고 처음에는 재건축만 했다가 그 다음에 재개발까지 확대했다가 자꾸 좋은 제도로 칭찬을 했더니 어디까지? 시도 조례가 정하니까 확대시킨 거잖아요. 이거 세 번째 개정된 거야. 에? 처음에는 과밀 억제권에서 재건축 하나만, 그러다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에서 재건축 재개발까지, 그러다 어디? 시도 조례가 정하니까 확대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요. 뭐처럼 머리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출제하면 우리가 좋은 제도라. 그냥 정확하게 여러분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틀린 게 뭐다? 거기 보세요. 3번 상업시행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아니죠. 법적 상한 용적률이 아니고 보세요. 어디서?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이 정한 용적률 뺀 용적률, 뺀 용적률의 일정 비율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완화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완화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50 이하로서 이렇게 나와야 돼. 완화되는 용적률. 그럼 완화되는 용적률은 뭐다?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 계획이 정한 용적률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50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 이렇게 하면 정확하죠. 그럼 나머지 문장은 정확하게 맞는 문장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0번 갑니다. 잘 기하시고요. 60번은 재건축 정비 사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 재건축 정비 사업. 자, 잠시 쉬었다 해야 되겠네.